안녕, 우리 중2 친구들. 중2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2 과정에 있는 친구들, 이제 벌써 연립방정식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연립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써놨던 게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와 b가 0이 아닌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때 뭐를 배우셨냐면, ax 더하기 b는 0.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배우셨거든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1차라고 하면은 그쵸, 해가 일반적으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차가 아니면은 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이거 있었지만 1차라고 했을 때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또 그렇게 풀어왔고요. 그런데 만약 문자가 두 개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제가 뭐라 했냐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치, x 앞의 개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y 앞의 개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을 말해요. 자, 이러한 식의 해는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수의 범위를 그냥 모든 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 2y 빼기 3은 0 이렇게 돼서 y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x가 1이면 y는 2분의 3이 돼요. 그럼 x가 2면 어떻게 돼요? 2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x가 3이면 또 짝꿍인 y가 또 생기겠죠? x가 4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x, y에 대해서 수의 범위를 그냥 전체 수로 정한다면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진장이라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좌표평면도 배웠잖아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저러한 관계에 있는 xy들을 이렇게 점을 막 찍잖아요. 관계에 있는 xy들을 순서쌍인 애들을 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얘가 수를 전범위로 물론 정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쭉 이어가면 결국 뭐가 되냐면 직선이 돼요. 그래서 얘죠, 얘.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별명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좌표평면에서 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문자가 두 개인 경우에서는 얘 해를 그냥 수 전범위로 구한다라고 하면 해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또는 뭐 양의 0을 포함한 정수 범위, 양의 정수 범위, 0과 양의 정수 범위에서 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정해요. 그러면 해를 우리가 몇 개의 순서쌍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다음을 자연수 조건에서 해를 구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3은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면 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2,1은 해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면 몇 쌍으로 또는 아예 없거나 그렇게 한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 그러면 어쨌든 얘를 우리가 그려보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데 그러면 얘 말고 이런 것도 주고 지금 보니까요. x 더하기 y는 6이라고 하는 직선식 하나,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4라고 하는 직선식 하나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금 식을 묶어놓은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몇 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x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처럼 이런 거 기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두 개 이상의 식을 연이어서 이쪽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을 더불어서 만족시키는 순서쌍 xy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해를 공통해를 구해 주시는 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직선을 이루겠죠. 얘도 직선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우리 평면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한 쌍의 해라는 거는 이 교점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돼요. 얘 x 더하기 y는 6이라는 애를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x, y.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14를 만족하는 또 무수히 많은 x, y. 둘 중에서 겹치는 애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수학은 되게 효율적인 학문인데 이거를 다 순서상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겹치는 거 동그라미 해서 해를 구할까? 그쵸?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어요. 연립이차를 푸실 때는 하나는 대입법, 하나는 가감법. 대입법, 그 다음에 가감법.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어쨌든 한 문자를 없앨 거예요.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1식이라고 하고 이걸 2식이라고 해볼게요. 1식이나 2식에서 뭐 1식이라고 하면 1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건 뭐 y는 6-x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y는 6-x와 같으니까 2번 식의 y 자리에다가 그치 뭐를 집어넣겠어요? 이 6-x를 집어넣는 거예요. 3x 더하기 6-x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x, y에 대한 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냥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x 빼기 x니까 2x가 될 거고 그리고 이 6도 2항에서 8이 되겠죠? 그럼 x가 4가 나오네. 그럼 x가 4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x가 4 나왔으면 짝꿍인 y를 같이 구해주면 돼요. x가 4 나왔으니까요. 여기다 다시 아까 y는 6 빼기 4와 같다고 했으니까 4 집어넣어서 y는 2가 돼요. 이렇게 x는 4, y는 2 이렇게 쓰셔도 되고 4,2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두 직선의 교점 좌표가 4,2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대입법으로 풀었을 때도 4,2 이렇게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대입법이란 건 뭐라고요? 한 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다른 식에다가 그 문자를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대입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역시 괄호를 친다는 거죠.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더하거나 빼서 푼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요는 한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없애고 싶은 문자를 정하는 거예요. 뭐 3x 더하기 2y는 1, 2x-y는 3. 나는 x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x의 최소 공배수로 가능한 한 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x의 최소 공배수로 수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나눠서 수를 맞출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3과 2의 최소 공배수면 6이겠죠. 그래서 6이 되게 하기 위해서 x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윗식에다가는 2배를 해주고 아래식에다가는 3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6x 더하기 4y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식 같은 경우에는 6x-3y는 9가 되겠네. 이래서 이제 x를 빼는 거예요. 빼면 얘는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4y 빼기 3y니까 7y가 되겠네요.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돼.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아무 데나 집어넣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럼 2x는 2가 되네요. x는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x를 소거시키고 싶으니까 2배, 3배 했는데 나는 그럼 y를 소거시키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두 x가 둘 다 x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그냥 빼버렸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플러스 2고 개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일단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2니까 얘를 아래식만 2배를 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위의 식은 그대로 3x 더하기 2y는 1이겠고 아래식은 4x-2y는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y를 없애려면 빼야겠어요? 아니죠. 이번엔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두 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7x는 7
x는 1이 나오니까 x1 집어넣으면 2y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잠깐만 x가 1이었죠? 2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네.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없애고 싶은 게 x냐 y냐에 따라서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곱해지는 거 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가능한 한 수가 커지지 않게,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같으면 빼는 걸로, 두 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면 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가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대입법이나 가간법은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보자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항상 보시면 1차 방정식을 푸실 때도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뭐예요? 그치, 분수, 개수가 분수거나 아니면 소수거나 아니면 괄호가 있거나 이거잖아요. 그럼 다 뭐부터 합니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서 동류한 계산해주고 간단히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수가 분수면 또는 소수면 정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써놨는데 이렇게 윗식도 분수고 뭐 아래식도 분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차 방정식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변에다가 적당하게 최소 공배수를 곱하거나 소수라면 10, 100, 1000 뭐 이런 것들을 곱해서 어떻게 해요? 정수를 만들어 주고 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고 나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윗식 같은 경우에 4를 곱하면 뭐 x-4y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6을 곱하면 3x 더하기 4y는 지상수도 곱해야 되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4y 플러스 4y 바로 맞춰졌으니까 그냥 가간법으로 더하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복잡하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더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A는 B는 C는 의 형태예요. 식이 있는데 세 개의 식이 A는 B는 C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적당히 끊어서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연립방정식을 만드셔서 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예요. 4x 빼기 3y는 3x 빼기 4y는 7 이렇게 한쪽이 상수로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A는 B는 C에서 어떻게 끊는 게 좋을까요? 누구를 두 번 쓰는 게 좋겠어요? 그쵸? 당연히 이 상수를 두 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4x-3y는 7 하나, 그 다음에 3x-4y는 7 하나,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 놓고 중괄호 같이 생긴 이 연립방정식 기호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간법이든 이건 대입법보다는 가간법이 낫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분이 A는 B, A는 C 뭐 이렇게 끊으셔도 다 상관이 없어요. 편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연립 부등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끊으면 안 돼. A는 B, B는 C 반드시 B를 끼고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방정식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끊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풀이에서 한 얘기만 더 할 건데요. 우리가 평면의 기본 도형 배우실 때 1학년 때 평면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 지금 저게 우리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교점이 하나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할 수도 있댔잖아. 그러면 내가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써놨는데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일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식이 다 겹쳤어. 점들이 다 겹쳤단 말이지. 교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내가 적당히 그 식에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1식이든 2식이든요. 두 개의 식이 있었을 때 두 식이 일치할 수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맨 아래에다가 두 개의 식을 써놨어요.
3x 더하기 아래식이 안 볼까봐 여기다 다시 쓸게요. 3x 더하기 2y는 5라는 직선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x 더하기 4y는 10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래요. 연립해서 풀라고 했더니 윗식에다가 2배 하면 이걸 1식이라고 하고 2식이라고 해볼게요. 1식에다가 내가 2배를 하면 2식이 딱 되네? 똑같아지죠? 그쵸?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2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두 식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이거를 내가 굳이 풀지 않아도 개수만 보고도 x, y 개수 상수항을 보기만 해도 해가 무수히 많은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x 개수의 b, 이걸 위의 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아래 거를 a'x, b'y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뭐 이건 상관없어. x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와 y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가 다 똑같다. 그러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식을 기준으로 얘를 분모로 해서 볼까요? 6분의 3, 2분의 1이죠. 4분의 2, 2분의 1이죠. 10분의 5, 2분의 1 이렇게 다 똑같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식이 결국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식 3x 더하기 이건 지워볼게요. 3x 더하기 2y는 5라는 식이 하나 있고 6x 더하기 4y는 7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랑 또 비교해서 보면 적당히 2배 하니까 x개수가 맞춰져요. y개수도 맞춰져요. 2배 하니까. 근데 상수항은 맞춰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평행한 경우예요. 두 직선이. 해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대입법이나 가간법을 통해 하지 않아도 개수만 보고도 우리가 얘가 평행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x개수의 b하고 y개수의 b는 똑같은데 상수항의 b만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평행하다. 해가 없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7분의 5. 그쵸? 얘만 다르죠. 여러분이 간혹 문제를 푸시다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이 2개만 생길 수는 없어요. 두 직선의 교점이 2개라는 거는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면 2개네, 3개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쓰셔서 대입법이나 가간법 쓰시지 말고 개수만 비교해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이 연립방정식의 개념과 풀이 부분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역시 질문이 생기시면 수업 시간이나 댓글이나 이용하셔서 질문은 언제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즐겁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